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이 나르시시스트의 말문이 막히게 하는 5가지 문장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게 되면요. 나르시시스트들이 갑자기 동공이 흔들리면서 당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대신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태연한 표정으로 느긋하게 아주 여유 있는 목소리로 이 문장들을 얘기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들을 느긋하게 얘기를 해주시면은 나르시시스트들이 순간적으로 당황하고 동공이 흔들리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답을 쉽게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요. 요 커먼 에고라고 하는 이 채널을 제가 참고를 했고요. 이 채널은 제가 영상 만들면서 여러 번 참고를 했습니다. 최근에 6개월 전에 올라온 영상이 조회수 31만 회인데 내용이 괜찮은 것 같고 해서 제가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10개 문장을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줄여가지고 요약해서 5개로 정리를 해왔고요. 크리스티나라고 하는 사람이 운영을 하는데요. 이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가 나르시시스트 앞에서 대화를 하게 되면은 자꾸만 이제 나 자신을 변호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계속 설명을 하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오해를 풀어주려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자꾸 이제 말이 길어지게 되죠. 이렇게 설명하면 알아먹으려나 저렇게 설명하면 알아먹으려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묘사를 하고 하면서 오해를 좀 풀어주려고 애를 많이 쓰다 보면은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대화의 주도권을 뺏겨버려요. 그래서 나르시시스트가 막 이리저리 휘둘리는 대로 휘둘리면서 영양가 없는 말싸움으로 치닫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결국에는 이제 상대방을 막 문제아로 몰고 가는 이 나르시시스트 때문에 억울해집니다. 억울함 때문에 감정적으로 흥분하는 모습도 보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감정적으로 흥분하는 그 모습을 또 이용하죠. 나르시시스트들이. 그래서 상대방을 비정상으로 몰고 갑니다. 네가 그럴 줄 알았다 이러면서 네가 그렇게 흥분할 줄 알았다. 사람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대화를 할 줄 알아야지. 너처럼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사람은 내가 대응을 할 수가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나르시시스트는 굉장히 차분하고 반대하는 사람인 것처럼 굉장히 침착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상대방을 더 억울하게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이 나르시시스트의 말문이 막히게 하는 5가지 문장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게 되면요. 나르시시스트들이 자기가 원래 의연하게 막 관대한 표정으로 침착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 5가지 문장을 사용하게 되면 나르시시스트들이 침착함을 유지를 못하게 됩니다. 갑자기 동공이 흔들리면서 당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대신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태연한 표정으로 느긋하게 아주 여유 있는 목소리로 이 문장들을 얘기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들을 느긋하게 얘기를 해주시면은 나르시시스트들이 순간적으로 당황하고 동공이 흔들리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답을 쉽게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들이 당황하는 그 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주제를 딴 걸로 이제 돌려버리든지 자리를 빠져나간다든지 하는 식으로 대화를 멈춰버리고 그렇게 해서 나르시시스트와의 그 정서적인 거리를 우리가 좀 더 멀리 둘 수 있게 되죠. 그런 식으로 해서 대화를 끊어버리시고 참고하셔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나서 못다한 얘기를 다시 꺼낼 필요는 없다는 거. 과거에 있었던 얘기를 다시 꺼내는 걸 굉장히 좀 나약하게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화가 이상하게 끝났다 하더라도 그냥 그걸로 끝. 나중에 다시 그때 못했던 대화를 다시 하자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대화가 다시 이어질 수 있으면은 대화를 하는 게 맞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대화를 다시 꺼내가지고 대화가 잘 풀리고 좋은 결론이 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시도는 하실 필요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나르시시스트의 말문이 막히게 하는 5가지 문장 그 중에 첫 번째,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니? 요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니? 아주 침착하게. 원래 영어로는요. 뭐라고 하냐면은 영어 뜻을 이제 직역을 해보면 너의 기분이 나쁜 건 내 책임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해요. 그 크리스티나가. 너 지금 기분 나쁜 건 내 책임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도 되고요. 근데 요거를 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진짜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네가 기분 나쁜 건 내 책임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도 괜찮고 비슷한 표현으로는 너 기분 나쁜 게 내 책임이야?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약간 이제 공격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금 생각을 해서 바꿔봤습니다.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니? 그러니까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서 그 잘못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하니? 라고 이제 반문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네 기분 나쁜 게 내 책임이야? 이런 말은 솔직히 나르시시스트들이 자주 쓰는 말이거든요. 근데 크리스티나가 말을 하기를 나르시시스트들은 자기들이 쓰는 방식을 상대방이 쓰면 정말 너무너무 싫어한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말을 나르시시스트가 많이 쓰느냐 아니냐 하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이 말이 진실인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이 한 잘못된 언행 때문에 우리가 기분이 나빠져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네가 이렇게 말하니까, 네가 이렇게 행동하니까 내가 기분이 안 좋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때 나르시시스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기분 나쁜 게 왜 내 책임이야? 그때는 이 말이 나르시시스트가 하는 가스라이팅이죠. 이게 제가 항상 좀 얘기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똑같은 말이라도 나르시시스트가 하면 가스라이팅이 되고 에코이스트가 하면 이게 가스라이팅이 아니라 진실이 되는 그런 문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올린 영상들 중에 100만이 넘은 영상 중에 이제 가스라이팅의 대표적인 예시 문장 25개를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 25개의 문장들이 너 너무 예민해, 너는 배려가 없어, 뭐 이런 얘기들. 그게 나르시시스트들은 이걸 가스라이팅 용으로 거짓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런 말들 자체가 문제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진짜 상대방이 예민하면요. 야, 너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라고 하는 말은 가스라이팅이 아니라 진실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들이 어떻게 그렇게 내가 아무리 약속 시간을 매번 1시간씩 늦는다고 해도 너는 어떻게 그렇게 배려심이 없이 나한테 약속을 안 지킨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공격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나르시시스트가 예민한 거죠. 그러면 에코이스트는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아니, 네가 매번 약속 시간에 1시간씩 늦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약속을 지켜달라는 말을 못하는 거야? 너 너무 이런 말에 대해서 너무 예민한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가스라이팅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니? 라는 게 이게 이제 진실된 자리에서 진실된 의도로 얘기를 하면 절대 가스라이팅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나르시시스트가 이유 없이 비난을 하고 지적질을 하고 가르치고 막 그럴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의연하게 태연하게 여유 있게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니? 라고 한마디를 하면 그때 이제 나르시시스트들이 말문이 막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나는 네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하는 거지. 또는 이제 이거랑 같은 게 나는 내 뜻대로 할 자유가 없나 보네. 조금 감정을 빼고 여유롭게.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들은 상대방을 자기의 이용도구로 보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자기 뜻대로만 움직여야 된다고 항상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때 우리가 나르시시스트한테 야, 너 지금 나 조종하고 있어. 왜 너는 항상 네 뜻대로만 하려고 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르시시스트들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절대 그 말에 수긍을 안 하죠. 다 아니라고 하고 다 틀렸다고 할 거예요. 내가 무슨 조정의 말도 안 돼.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지. 너는 왜 사람의 말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니? 뭐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말마다 다 반박을 할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든 다 틀렸다라고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요 말은 뭐냐면은 나르시시스트가 여러분한테 무조건 틀렸다라고만 계속 하잖아요. 그걸 좀 이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틀렸다라고만 반응할 거기 때문에 나는 네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 거지? 라고 물으면은 또 틀렸다라고 하겠죠? 아니야 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기가 시키는 대로 내가 안 해도 된다라는 걸 자기가 인정하는 말이 돼버리죠. 나는 내 뜻대로 할 자유가 없나 보네? 라고 얘기를 하면 아니라고.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 이제 내 말에 또 반박을 하면 그러면 내 자유를 인정해주는 셈이 돼버리죠. 여러분들이 나르시시스트 입에서 아니라고 부정하는 말이 계속 나올 것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네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 거지? 나는 내 뜻대로 할 자유가 없나 보네 라고 했을 때 나르시시스트가 만약에 그 말에 맞다고 하면 자기가 지금 상대에게 자유를 주지 않고 상대를 자기 뜻대로 조정하려고만 해왔다는 거를 인정하고 수긍하는 셈이 돼버리죠. 근데 틀리다고 하면 상대방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표현들을 사용하시면은 나르시시스트가 긍정을 해도 부정을 해도 다 여러분한테 유리한 대답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은 한번 많이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자, 세 번째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나르시시스트들은 타인과 자신을 구분을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 아기의 정서를 갖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나랑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나랑 다른 느낌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거를 상상을 잘 못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랑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느끼고 있으며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무조건 자기 의견에 동의를 해야만 세상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상대방이 자기 의견에 반대를 하거나 자기와 다른 생각을 말을 한다거나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자기를 둘러싼 모든 세계를 무너뜨리는 일이 돼버려요. 내가 인지하고 있는 세상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런 일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는 이거를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도발이라고 공격이라고 느끼게 돼요. 그게 너무 웃기지 않나요? 그냥 나르시시스트랑 다른 생각, 다른 의견, 다른 감정을 표현했을 뿐인데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도발이며 자기 존재에 대한 부정이며 공격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괘씸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그래서 상대방한테 네가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냐라는 생각으로 화를 내거나 가스라이팅을 하려고 들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이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나르시시스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일일이 다 만족시켜줘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자신 있게 내 생각은 좀 달라 라고 얘기를 해서 그들의 세상이 무너지건 말건 우리는 진실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나르시시스트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실을 말함으로써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은 좀 달라 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어떤 의미를 전달할 수 있냐면요. 우리 자신이 나르시시스트와는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독립된 존재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말도 한 번씩 잘 생각을 하셔서 근데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쓰실 때 막 공격하듯이 얘기하기보다는 굉장히 좀 의연하게 근데 내 생각은 좀 달라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태연하게 얘기하시는 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저 어떻게 자기 말만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4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라는 말을 하면 나르시시스트가 말문이 막힌다고 합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워한다고 해요. 근데 크리스티나의 설명에 따르면은 이 나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라고 하는 게 이게 사실 나르시시스트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들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알고 계시다시피 나르시시스트들은 친밀감을 회피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정서적으로 좀 더 친밀해지고 싶어 할 때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근데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나르시시스트인 것은 아니에요. 이런 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혼자 있는 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시간을 존중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나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라는 말을 나르시시스트들은 이 말을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써요. 상대를 괴롭히기 위해서. 근데 우리 에코이스트 분들은 이 말을 가지고 나르시시스트를 조금 당황시키기 위해서 한 번씩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르시시스트가 이 말을 자주 쓰기 때문에 만약에 상대방이 이 말을 쓰면은 나르시시스트는 조금 당황하게 됩니다. 크리스티나의 말에 따르면 이 말을 하면 나르시시스트를 거부하는 의미로 들린다고 해요. 나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너는 필요 없어. 라고 상대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의미로 들린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나르시시스트들은 거부당하는 것을 질색합니다. 그죠? 나르시시스트들은 거부당할 때 굉장히 당황해하고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잘 모른다고 해요. 막 공격하듯이 막 노려보면서 이런 말을 할 필요는 없고요. 굉장히 의연하게 난 지금 좀 혼자 있고 싶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한 번씩 얘기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친밀해지고 싶어서 가까이 오려고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런 표현을 하면 좀 당황스러워 하겠죠. 나르시시스트가. 마지막으로 5번째.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나르시시스트들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상대방의 결정권을 자기가 가지려고 한다는 게 그러니까 상대방이 결정을 해야 할 일을 자기가 대신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게 상대방을 위한 최선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보다 너를 더 잘 알아 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거는 명백히 바운더리 침해입니다. 여러분의 정신적인 사유재산을
침범하는 거예요. 정신적인 여러분 고유의 사고 방식을 인정하지 않는 침해 행동입니다. 여러분의 결정권을 빼앗아가는 일이에요. 나르시시스트들은 상대방이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것을 보기 위해서 상대방의 결정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상대가 어떤 결정을 했을 때 그 결정이 나쁜 결정이라고, 좋은 결정이 아니라고 평가절하를 하거나 내 의견이 더 나아.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어. 라고 주장을 하고, 그러고 나서 상대방이 자기 말대로 뜻을 바꾸고 자기 말대로 하려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서 만족감을 느낍니다. 자기의 어떤 통제력이나 지배력, 권력, 파워 이런 것에 심취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심리를 반드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충고나 조언이나 가르침에 이리저리 휘둘리기보다는 뭐라고 얘기를 하면 된다고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내 일은 내가 알아서 결정할게.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나르시시스트는 자기가 상대를 통제하려는 시도를 했을 때 그게 먹히지 않는다라는 사실에 꽤 당황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5가지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